미안해. 은지가 임신을 했어. 그 한마디에 3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어요. 38세 레스토랑 사장인 제가 5살 연하 남편에게 배신당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가진 거였어요. 이혼하자. 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2년 후 남편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아이, 내 친자가 아니었어. 은지가 나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 서연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한서연입니다. 올해 38살이에요. 서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설레는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는 35살.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죠. 20대 초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몸은 항상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갖겠다는 꿈 하나로 버텼거든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방에서 홀에서 온갖 일을 다 해봤어요. 돈을 모으고 또 모았죠. 드디어 35세. 제 레스토랑을 열 수 있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혼자 운영하기에는 벅찼어요. 직원이 절실했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나타난 게 민호였어요. 키 크고 어깨 넓은 29살 청년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리더라고요. 운동선수 특유의 탄탄한 체격이 인상적이었어요.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전직 농구선수였습니다. 부상으로 은퇴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금세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요리 경험은 없었지만 일 자체를 정말 잘했습니다. 무거운 식자재를 옮기는 것부터 테이블 정리까지 척척 해냈어요. 무엇보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훌륭했죠. 민호의 밝은 미소와 친근한 서비스에 손님들이 금세 호감을 보였어요. 단골도 늘어나고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일이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민호는 운동선수 시절 얘기를, 저는 레스토랑을 열기까지의 고생담을 들려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가게 운영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어요. 어느 날 늦은 밤, 정리를 마치고 나서였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민호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저 누나 좋아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어요.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주변에서 신기해했지만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자존심이 강한 편이었지만 저에게만큼은 다정했어요. 운동선수 출신답게 체력도 좋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죠. 자주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태어날걸? 내 유전자가 최고거든. 그런 민호와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35과 30.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시댁에서는 처음에 연상의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지만 제가 레스토랑 사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죠. 결혼 후 시어머니는 아이 얘기를 자주 꺼내셨어요. 서연아, 이제 아이 계획 세워야지. 민호 유전자가 워낙 좋으니까. 신혼 때는 그런 말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저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민호와 닮은 건강한 아이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시댁의 시선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레스토랑은 안정 궤도에 올랐고 민호와의 관계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림자가 있었죠. 아이였어요. 시댁에서는 점점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꼭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서연이는 언제 아이 소식 들려줄 거야? 요즘 부부들이 너무 늦게 가져서 문제야. 민호가 워낙 건강하니까 금방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민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제 유전자는 정말 좋거든요. 민호의 자신감은 정말 대단했어요. 운동선수 시절부터 자신의 체력과 건강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운동을 빼먹지 않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내 몸은 기계처럼 정확해. 절대 문제 없어. 그런 민호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위축됐어요. 혹시 제가 문제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대 후반에 늦은 결혼이었으니까 나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고 요가도 시작했어요. 배란일 체크는 기본이었고 온갖 민간 요법까지 시도해봤죠. 하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어요.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 아직 젊잖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말씀이 점점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예전에 수술 같은 거 받은 적 있니? 워낙 일을 오래 해서 몸이 상한 건 아닐까. 요즘 여자들이 커리어 때문에 몸을 혹사시켜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마치 제가 일부러 안 갖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그럴 때마다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민호도 점점 조급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우리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에 간다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검사라도 받아보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치료하면 되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신에게는 절대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가득했죠. 저는 두려웠어요.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산부인과를 찾기로 했어요. 민호는 남성과에서 검사를 받고 저는 여성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날짜를 잡고 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했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그런 민호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감은 좋지만 너무 확신에 찬 모습이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검사를 앞두고 레스토랑 일에 더 집중했어요. 손님들을 응대하고 요리에 신경 쓰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불안함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민호도 평소처럼 밝게 일했지만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오늘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병원에 도착해서 같이 검사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계속 긍정적인 말만 했어요. 결과 나오면 바로 아이 계획 세우자. 그런 민호를 보면서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만약 제게 문제가 있다면 민호가 얼마나 실망할까 싶었거든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부인 쪽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정자수와 활동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예요. 그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말이 많던 민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괜찮아. 치료하면 되잖아. 제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몸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컸던 터라 충격이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뭐가 미안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 내가 항상 자신만만하게 말했잖아. 내 유전자가 최고라고. 민호의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났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같이 치료받으면 돼.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강한 민호에게는 정말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어요. 약을 챙겨 먹고 생활 습관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시댁에 결과를 알려드려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못하셨습니다. 민호가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워낙 건강했는데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같았어요. 그제서야 시댁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저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민호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요즘 젊은 남자들한테 흔한 일이래. 하지만 그런 위로조차 민호에게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치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민호는 점점 침울해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손님들을 대할 때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민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예전처럼 농담을 하거나 밝게 웃는 일이 줄어들었죠. 레스토랑 일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민호가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친구 만나고 와도 돼? 이런 말을 하며 가게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있는 걸 싫어했는데 말이죠. 그 무렵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어요. 24살 여자애였는데 이름이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손님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일도 잘했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 손님들이
은지를 많이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괜찮은 직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도 은지의 일 처리를 칭찬했거든요. 은지, 일 잘하는 것 같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싹싹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호가 은지와 대화할 때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웃음소리도 많이 들렸고 농담도 자주 했습니다. 은지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은지는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 은지와 얘기할 때만큼은 자신감 있는 예전 모습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지가 어리니까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조금씩 다른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은지의 말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거든요. 은지가 힘들어하면 먼저 도와주고, 은지가 농담을 하면 과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은지가 감기 걸렸대요. 일찍 보내줘도 될까요? 민호가 은지를 걱정하는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은지한테 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막내니까 챙겨주는 거지. 뭔 상관이야? 민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민호와 은지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은지의 말에 민호가 고마워하는 듯한 대답을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그날부터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민호와 은지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정리할 때도 둘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계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홀에서 둘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는 정말 다정해요. 은지도 밝아서 좋다. 요즘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 민호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계속 침울했는데 은지와는 다르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혹시 민호가 은지에게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느낌상 그런 것뿐이었죠. 민호는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어요. 다만 예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호의 외출이 더 잦아졌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가게를 자주 비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지가 민호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장님,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밝으셨는데, 은지의 말에서 민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정리를 마친 후였습니다. 은지를 먼저 퇴근시키더니 민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할 말이 있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 앉아서 들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민호는 처음 봤습니다. 아이가 생겼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민호의 다음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은지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뭐라고? 은지가 임신했어. 내 아이야.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언제부터였어? 한 달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2달 전부터. 2달 전이면 제가 알아챈 그 무렵이었어요. 민호와 은지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때 말이죠. 왜? 그것만 물어볼 수 있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은지와 있으면 예전에 내가 되는 것 같았어. 예전에 너,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 말이야. 너와 있으면 자꾸 내가 부족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이 아니야. 진짜 사랑하게 됐어. 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지난 3년은 뭐였어? 서연아, 너도 소중해. 하지만 은지와는 다른 느낌이야. 은지는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줘. 있는 그대로라니. 저는 민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이는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그 순간 모든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그렇게 원했던 아이를 다른 여자가 가진 거잖아요. 은지는 뭐라고 해? 낳고 싶다고 해. 나도 키우고 싶어. 민호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는 이혼하자.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되고 싶어.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제대로 된 가정이라니. 그럼 저와의 결혼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호야, 너 정말 최악이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민호가 붙잡았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야. 미안하면 다야. 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우리 사실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잖아.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아이 문제로 둘 다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게 바람필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함께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아, 너무 늦었어. 은지가 이미 임신한 상태고. 그럼 은지한테 낙태하라고 해. 그런 말 하지 마. 내 아이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지의 아이는 지키려고 하면서 저와의 관계는 쉽게 포기하는 거였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호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알겠어. 이혼하자. 서연아, 조건이 있어. 레스토랑은 내가 가져갈 거야. 원래 내 돈으로 시작한 거니까. 당연하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리고 위자료. 그것도 당연히 줄게. 민호가 너무 쉽게 동의하는 게 더 화가 났어요. 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는 거였죠. 다음 날 은지가 출근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는데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은지야, 너 이제 여기서 일 안 해도 돼. 네. 왜요? 민호한테 들었어. 그만둬.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고 오늘로 그만둬. 차갑게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걔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민호한테 들었어. 은지라는 애가 임신했다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래요. 아이고, 그럼 우리 민호가 문제 없었던 거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인 저보다 아이가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서연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그게 낫겠다. 사실 처음부터 나이 차이가 너무 났어. 민우한테는 젊은 애가 어울려.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결국 저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서연아, 나중에 민호가 재혼하고 아이 키우는데 방해하지는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연락도 안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어요. 3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리는 거였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민호가 모든 걸 동의했거든요. 위자료도 적지 않게 줬고요. 마지막 날 민호가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너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혼 후 혼자 남은 레스토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힘들었어요. 모든 곳에 민호와의 추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직원을 새로 구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호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무엇보다 사람을 믿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며칠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고 홀에서 서빙하고 계산까지.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없이 일하는 동안에는 생각할 틈이 없어서 좋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민호를 찾았어요. 사장님, 민호 씨는 어디 갔어요? 그만뒀어요. 어디로 옮긴 거예요? 그 친구 서비스가 정말 좋았는데. 그럴 때마다 간단히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도 구했고, 혼자 운영하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호 소식을 들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우연히 말해주신 거였어요. 사장님, 민호 씨 결혼한다던데요. 젊은 애랑. 아, 그래요?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해야겠네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민호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민호 씨네 아이 태어났대요. 아들이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갖지 못한 아이를 민호와 은지가 가진 거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들도 무뎌졌어요. 레스토랑 운영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목표들을 세웠거든요. 메뉴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어요. 민호와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던 거였죠. 매출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도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자유로움도 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하기도 했지만 거절했어요. 아직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역시 단골 손님을 통해서였죠. 민호 씨가 요즘 좀 이상하다던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가 자기랑 안 닮았다고 계속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어요. 그냥 소문인데 DNA 검사까지 했다던데요. DNA 검사라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호 씨 완전 충격받았다던데요. 아이가 자기 친자가 아니래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은지가 민호만 만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은지가 동시에 만나던 다른 남자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진짜 아빠래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생겼거든요. 자신만만하게 제게 아이 얘기를 하며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친자가 아니었다니. 민호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몇 주가 더 지나고 나서 결정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호 씨랑 은지 헤어졌대요. 은지는 진짜 아빠랑 결혼한다던데.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민호는 모든 걸 잃은 거였죠. 저와의 결혼, 새로운 사랑, 그리고 아이까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씁쓸했어요. 민호가 저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렇게 모든 걸 잃는 걸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레스토랑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을 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2년 만에 보는 민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민호가 들어왔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차갑게 물어봤어요. 2년 전 일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앉아서 얘기할까? 서서 해. 할 말만 하고 가.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들었을 거야. 내 상황. 응, 들었어. DNA 검사 결과 그 아이 내 자식이 아니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은지는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였어. 그런 것 같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동정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서연아, 나 정말 바보였어.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알고 있어. 하지만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야, 너 정신이 있니? 서연아, 너 그리웠다. 정말 많이 그리웠어. 은지랑 헤어지니까 갑자기 그리워진 거야? 아니야. 진짜로 후회하고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네 아이였으면 나한테 안 왔을 거잖아. 민호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맞지? 아이가 네 친자였으면 은지랑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서연아, 그런데 아이가 네 친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니까 갑자기 나를 찾아온 거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네 보험이니? 다른 데서 실패하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민호야, 나는 네 뒷감당용이 아니야. 서연아, 제발 돌아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안 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그때 정말 행복했잖아. 그래, 행복했지. 그런데 네가 다 무너뜨렸어. 다시 만들면 돼.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끝이야. 민호가 계속 매달렸어요. 서연아, 나 정말 바뀌었어. 이번 일로 정신 차렸다고. 은지한테도 그렇게 말했겠지. 정말 사랑한다고. 그건 그때도 진심이었을 거야. 지금도 진심이고. 하지만 네 진심은 믿을 수 없어. 민호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진작에 끝났어. 네가 은지를 선택했을 때 서연아,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마.
민호가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지겹거든. 민호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릴 뻔했거든요.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니까 저를 찾아온 거였죠. 그날 밤 오랜만에 민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혼할 때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결국 민호는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결혼할 때도, 은지와 바람필 때도, 그리고 오늘 저를 찾아올 때도 말이죠. 민호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거절했지만 옛 감정들이 되살아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와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민호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서연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민호야, 그만해.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런 말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믿어줄래? 방법이 없어. 민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바뀌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계속 왔어요. 꽃을 가져오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 남자 누구예요? 계속 오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남자친구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의 행동 때문에 레스토랑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야,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 오면 경찰 불러. 서연아, 내 말 들렸지? 더 이상 오지 마. 그 후로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며칠간은 혹시 나타날까 신경 쓰였지만 정말 오지 않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 무렵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레스토랑 단골 손님 중에 괜찮은 분이 계셨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직업도 안정적인 분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정중하게 제안해 주셨어요. 죄송해요. 아직은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무례하지 않게 거절했고, 그 후로도 계속 단골로 오셨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민우와의 차이를 느꼈어요. 진정한 배려와 이기적인 고집의 차이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민호에 대한 분노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연민 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는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 거였거든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였죠.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믿되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제 인생의 주도권은 제가 가져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레스토랑에서 혼자 계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3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구나.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과 배신, 용서와 선택에 대해서 말이죠. 무엇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레스토랑도 혼자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거든요. 민호 없이도, 아니 민호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으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자.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선택해준다고 해서 감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민호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랑에는 그런 계산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니까요. 레스토랑 불을 끄고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은 다시 받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복구가 안 되거든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8,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민호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